여러분, 혹시 아직도 식단 관리하실 때 칼로리부터 계산하시나요? 이제는 그 기준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상식을 한번 뒤집어보고 과학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할 시점인 거죠.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무려 2026년에 미국 정부가 새로운 공식 식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이겁니다. 이건 지난 30년 동안 유지됐던 국가적인 관점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명 수준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교과서처럼 믿어왔던 바로 이 식품 피라미드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죠. 탄수화물은 든든하게 먹고 지방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바로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칼로리를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면서 음식의 질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 결국 우리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공된 음식들이랑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서 정말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10%만 늘어나도 젊은 성인들의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이 무려 64%나 증가했다고 해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칼로리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음식의 종류,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옛날 피라미드랑 새로운 모델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새로운 모델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이랑 신선한 채소를 가장 아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영양정보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건강한 체중의 핵심은 바로 이 음식의 질에 있다. 칼로리는 다 똑같다는 식의 낡은 생각으로는 건강이라는 큰 그림을 절대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 갑자기 다시 단백질이냐고요? 단백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근육 만드는 재료?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 몸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육을 지켜주는 건 기본이고 대사 건강, 혈당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까지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고 포만감을 줘서 쓸데없는 간식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니까요. 그러면 단백질 대체 얼마나 먹어야 충분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최적 섭취량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백질 권장량, RDA라고 하죠. 이건 체중 1kg당 0.8g인데 이건 사실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결핍만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진짜 최적의 건강을 위한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는 돼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에 반응하는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 바로 섭취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딱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점심에는 단백질을 거의 안 먹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몸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하루에 먹을 총량을 여러 끼니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먹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단백질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단백질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 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화 흡수율이 어떤지로 평가되는데요. 보통 동물성 단백질이 이런 면에서는 점수가 높아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또 건강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과 아주 강력한 연관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둘의 균형을 현명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원칙들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현실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죠.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는 단백질 섭취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 거르는 습관, 이거 하루 내 첫 단백질 합성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고요. 점심은 또 탄수화물 위주로 대충 때우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쉽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식사만으로 매일 매 끼니 최적의 단백질을 챙긴다는 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현솔과 이상의 감격을 메워줄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잘 설계된 단백질 보충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편의성, 정확성, 그리고 높은 흡수율까지. 바쁜 아침이나 운동 직후에 빠르고 쉽게 양질의 영양소를 딱 공급해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걸로 식사를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 식단을 완성시키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이럴 땐 글로벌 뉴트리션 기업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최신 영양과학에 기반해서 설계되었는가, 즉 과학 기반 설계가 중요하고요. 둘째,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순도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쳤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좋은 제품은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에 대한 철학까지 담고 있으니까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뭘 물었죠? 이거 칼로리 낮아? 지방은 별로 없나? 이런 걸 물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해요. 이 음식에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나? 영양 밀도가 높은 진짜 음식인가? 그리고 내 몸의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결론입니다. 이제 무작정 덜 먹는 다이어트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식탁에서 뭔가를 덜어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미래의 건강은 제대로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단,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나요?